안녕하세요. 한국인의 가치관 하면 뭐랄까, 빨리빨리나 끼리끼리 같은 말들,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어쩐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을 때도 많고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익숙한 모습들을 좀 완전히 새롭게 보는 연구 결과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오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연구가 단순히 한국적인 건 이거다. 딱 정의 내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이거 단점 아니야? 하고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안에 숨어 있는 어떤 강점들 이런 걸 좀 찾아내고 아, 강점이요? 네. 그리고 그게 또 그냥 늘 강점인 게 아니라 상황. 여기서 이제 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걸 분석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강점이라니 되게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그 빨리빨리 문화, 이거 보통 좀 조급하다, 뭐 부실공사 이렇게 연결되기 쉬운데 이걸 어떻게 다르게 본다는 건가요? 연구에서는요, 그 빨리빨리를 환경 변화가 엄청 빠르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런 변화를 되게 기민하게 딱 포착하고 거기에 또 엄청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 이걸로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적응력? 네. 우리가 뭐 고도성장기 때 그 역동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극복하는 능력. 그 배경에 사실 이 빨리빨리 정신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하긴 뭐든 빨리 해내는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끼리끼리 문화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뭐 배타성 이런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네, 그게 크죠, 사실. 네. 근데 그 이면에는 또 어떤 강한 연대감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관계 중심으로 문제를 좀 척척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잠재력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근데 끼리끼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구주의나 좀 폐쇄적인 문제점도 분명히 있지 않나요? 연구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나요? 물론입니다. 그 부정적인 측면도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가치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상황이랑 맥락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긍정적인 측면, 예를 들면 뭐 강력한 협력이라던가 위기 극복 능력이 확 발휘될 수도 있고 네네. 또 어떨 때는 부정적인 측면, 뭐 배타성이나 불공정 같은 게 더 두드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그 자체를 그냥 딱 좋거나 나쁘다 이렇게 고정된 걸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의 역동성?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전통적인 가치 중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시각을 좀 제시하나요? 뭐 예를 들면 선비정신 같은 거요. 약간 좀 고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선비정신하고 민본주의를 좀 새롭게 조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선비정신하면 그 이론 중심의 퇴계 이황 선생님이나 율곡 이희 선생님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네. 근데 이 연구는 그 실제 삶에서의 어떤 실천, 이걸 유독 강조했던 남명 조식 선생의 자연주의적 실천주의, 여기에 좀 주목을 합니다. 자연주의적 실천주의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그러니까 뭐 책상머리 이론만이 아니라 정말 그 자연의 이치처럼 현실 속에서 직접 부딪히고 행동하는 것. 이걸 중시했던 또 다른 흐름이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아하. 그리고 민본주의 역시도 뭐 서구 민주주의의 그냥 뭐 하위 개념 아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순환 원리처럼 백성을 그 근본으로 삼는 어쩌면 더 포괄적일 수도 있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통치 원리로 다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연주의적 실천 원리. 듣다 보니 결국 이 연구가 한국적 가치의 그 밑바탕에서 발견한 핵심적인 작동 원리랄까? 그게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뭘까요? 네. 연구에서는 딱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요? 네. 바로 입체, 순환, 그리고 공감입니다. 입체, 순환, 공감. 이게 뭐 동양의 음양 오행 사상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세상을 그냥 흑백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층위로 좀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것, 입체. 네. 그리고 서로 막 대립되는 것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잘 돌게 하면서 조화시키는 힘, 순환. 아, 순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과 깊이 연결되고 정서적으로 같이 느끼는 능력, 공감.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 저변에 아주 강하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입체 순환 공감이라 단어 자체는 익숙한데 이게 한국적 가치의 핵심 원리라고 하니까 되게 새롭게 들리네요. 이게 그럼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류 콘텐츠가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 많잖아요. 엄청나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재미있다 이걸 넘어서 여러 가지 감정선이라던가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 이게 이제 입체적인 측면일 수 있고요. 다층적인 매력. 그렇죠. 그리고 또 시청자들하고 굉장히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이게 공감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게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또 뭐 우리나라 압칭 성장이나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역동성, 이건 입체나 순환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고요. 또 어려울 때 서로 막 돕는 공동체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공감과 연결 지을 수 있겠죠. 네네. 심지어는 그 WVS라고 세계 가치관 조사 있거든요. 거기서 한국인들이 가끔 보면 좀 모순적인 가치관을 보이는 걸로 나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석 본 적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그냥 한국인은 원래 이래 이런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그 즉 상황 속에서 이 세 가지 원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한국적인 것이라는 게 정말 딱 고정된 뭔가가 아니네요.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되게 유연하고 복합적인 어떤 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입체, 순환, 공감, 이 렌즈로 보니까 우리 사회의 많은 현상들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가치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걸 현재나 또 미래의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요. 이 입체, 순환, 공감의 원리가 혹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혹은 반대로 이 원리를 좀 적용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꽤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